저희 기업 고수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뚫고 있는 시장이 고시원이잖아요. 이 고시원의 수익을 플러스하다. 예. 그 다음에는 고수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이롭게 바꾼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제가 고향이 충남 부여거든요. 예, 근데 촌년이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친척집에 살면서 또 직장과 거리가 꽤 되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왕복하면 3시간, 4시간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내야 되고, 지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고시원으로 이사를 해보는데, 여기는 전기세, 가스비, 공과금 다 포함돼 가지고 보증금도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내면은 월 단위로 살 수가 있는데, 게다가 상가에 있고 역세권에 있으니까 직주 근접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조금 더 쾌적해지고 안전해지기만 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고시원을 무대로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1인 가구들은 2명 중에 1명은 1인 가구일 정도로 40%까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가구 유형 중에서. 시니어들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시니어들의 빈곤 문제, 현금 흐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가 다국적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가들은 비고 있어요. 재밌는 건 고시원은 상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세권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1층에 올리브영 있고 2층에 은행 있고 3층에 병원 있는데 4층에 고시원이 있는, 이런 직주가 혼합된 그런 인프라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당구장도 잘 안 되죠. PC방도 잘 안 되죠. 이렇게 좀 사실 상가에 공실 3, 4층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건물들은 월세가 싸는데 인기가 그만큼 없어요. 빈 상가들을 고시원으로 채우자. 그것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곳으로. 사실 이런 공간들을 저희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짓는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저희가 벌어서 지어야 되니까. 가맹점주,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해서 이런 사업 하실 분들 계신가요? 저희가 건강하게 현금 흐름을 드릴 거고 운영관리는 저희가 다 할 거라서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치킨집, 편의점 이런 거 은퇴 후에 오픈해가지고 막 힘들게 온 가족이 동원돼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관리 해드리고 월 현금 흐름을 드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저는 탄생을 시켰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공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도시가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주거난이 해결이 되고 양질의 주거지를 저희는 공급할 거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활동, 내가 뭐 손주들 뭐 이렇게 좀 용돈도 한 번씩 주고 이 노부부가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월 500만 원의 수입이라고 해요. 이러한 경제적인 현금 흐름을 드림으로써 노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시장을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공실이에요. 공실 채워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이 독립생활 어플을 그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에 오픈을 해서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실을 채워드렸더니 이제 입퇴실 관리 솔루션이 없어서 그냥 핸드폰 캘린더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고시원 사무실 화이트보드로 관리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퇴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원장님이 청소할 방이나 아니면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에어컨 업자 전화번호나 배관은 누가 잘하지, 이런 좀 잘하는 업체들의 정보도 다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고, 공실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 문제가 체납이거든요. 방을 팔고 나서 그 다음 달 돈을 안 내는 문제도 이 시장의 10%나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림과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체납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플래그십,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컬 비즈니스까지 지금은 진출을 해서 먼슬리브 성수동에 있어요. 먼슬리브 성수라는 곳이 이제 막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는 사실 저희가 입실자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 이제 고시원 운영은 이렇게 하시면은 편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라블럼 아까 디파인이라고 하셨는데 고시원을 찾기 위해서 유저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네이버에 역삼동 고시원, 성남 고시원 쳤을 때 일일이 이제 그 지도에 나타난 네이버 플레이스의 공간에 전화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공간에 가서 사진을 보고 왔는데 사진과 너무 다른 공간에 실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시장의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가격도 모른 채로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투명하게 이 디지털화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 일일이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서 누군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주문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가서 VR 룸투어라는 기능으로 공간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을 해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제가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원장님도 만나보고 소음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로 다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투명하게 이 시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어서 이 유저들이 편하게 쓰고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업으로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 잘 안 계세요. 근데 전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 전화 문자 이렇게 오는 것에 매일 반복적인 말들로 응대를 하고 계신 걸 발견을 하고 이게 디지털로 시스템화 할 수 있으면 원장님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겠다. 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올려놓고 24시간 유저가 언제든지 룸투어하고 내가 정보를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앱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고 정확하게 정보를 보고 그리고 패스로 본인이 인증된 사람만이 계약과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고시원 시장은 블랙리스트가 또 문제였어요. 블랙 컨슈머. 진상이라고 하죠. 새벽에 전화 오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돼. 당일날 방 찾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필터링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그렇다기보다는 패스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으면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어떤 페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이제 신용이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명한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하고 그 다음 달 결제까지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VR 룸투어라고 하는 기능이 사실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땀 한 땀 80cm 간격으로 이 360도 공간을 찍어가지고 다 그 꼬매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유저가 24시간 언제든지 방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 공간에 누가 살고 있으면 기존에는 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살고 있어도 내가 또 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의 응대 없이도 편리하게 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 사용자가 누군가의 그 어떤 응대 없이도 방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희 앱의 핵심 기능이고요. 또 이 마케팅 홍보가 필요해서 제가 직접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책상에서 컴퓨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로 뛰어서 원장님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원장님 만나서 원장님도 어떤 분인지, 원장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생생하게 들어보고 유튜브에 컨텐츠에 올리다 보니까 유저들도 그걸 믿고 이제 안 가보고도 결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입실자들이 한 1000명 중에 1명씩은 있더라고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쓰레기방을 만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게 문제를 맞닥뜨린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묻혔어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쓰레기방 만들고 저기 가가지고 또 쓰레기방 만들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매너적인 행태를 보였다면 이제 디지털화가 돼 있잖아요. 저희는 트래킹이 되니까 중간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왜 돈을 지금 못 내고 계시는지 직접 저희가 중간에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솔루션이 되고 있구나,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냥 문제를 두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어떤 그 넥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브 성수라고 하는 플래그십에서 보여드리는 시설 관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3박자를 갖춰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고시원 사업에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독립생활의 앱 다운로드는 지금 이제 12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는 야놀자의 비즈니스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평균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쓰는데 그 다음 달 재결제하는 비율이 65%나 되더라고요. 저 원래 안경사였거든요. 안경사인데 하루 한꺼번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안경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옷도 막 명품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오면 아, 저 사람은 막 얼마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겠다 막 스캔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쇼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랬어요. 너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랑 연락을 잠깐 끊었어요. 엄마 좀 기다려봐. 내가 일단 해볼게. 나는 여기 이게 진흙 속 진주 같아. 이게 사람들이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데 이게 절대 없어질 수도 없는 사업이고 앞으로 더 잘 될 사업인 게 나는 눈에 보여. 나 해볼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독립생활 앱이 이제 탄생하고 나니까 저희 앱에 실제로 달린 리뷰들인데, 급하게 방구하려고 알아봤는데 독립생활 어플 깔고 바로 구했다. 게다가 쿠폰 덕분에 더 싸게 구했다. 그리고 자취생에게 꿀 어플이다. 한 번에 여러 방을 볼 수도 있고 소통도 빨라서 좋다. 이런 후기가 달리고 있고요. 원장님은 카드 결제, 입실 양식 작성의 문제가 사라졌고, 그리고 지방에서 앱으로 그냥 바로 결제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은 내가 성남에서 고시원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사람한테 우리 고시원 홍보하는 건 어렵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독일에서도 오시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 고시원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을 인터넷에 진열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기존 같았으면 없어지는 광고, 돈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광고를 하셔야 됐다면, 지금은 컨텐츠가 유튜브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24시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댓글이 계속 쌓여 있잖아요. 살아본 사람들의 후기가 또 앱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이 일을 하는, 이렇게 해보고 나서 저희가 이 고시원 입실료 시장만 2조 4천억이거든요. 고시원을 만들고 짓고 하는 시장까지 나가니까 5조 7천억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뛰어들었어요. SK D&D가 에피소드, 이지스 자산운용이 디어스, 로컬 스티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 패스트5가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이것이 다 오프라인 사업이에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문제가 뭐예요? 여기도 공실이 문제예요. 팔아내야 되거든요. 손님을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는 독립생활은 유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40만 원짜리 방에 살다가 나도 이제 취업도 하고 그리고 진급도 하면서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짜리 방에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1인 가구 주거 시장에 13조 시장에까지 저희 독립생활이 진출을 할 수 있다. 3년 전에 저희가 회사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항상 돈이 부족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결핍 안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척박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 힘들 때에 저희를 믿어주고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엔젤 투자자가 저희도 분명 있었고, 투자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플래그십 직영점 오픈한 것도 사실 3천만 원,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고시원 원장님들도 참여하시고 제 주변 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나온 게 먼슬리브 성수예요. 올해 5월 달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이걸 통해서 가맹 사업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 점주분들한테는 건강한 현금 흐름을 드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드리는 게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1인 주거 라이프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IoT 기계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었어요. 디지털 도어락, 관제실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락인데, 외부인이 출입할 때 비밀번호 노출 안 시키고 출입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존에는 이분이 그냥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어도 원장님이 그 문을 열었다가는 원장님이 잡혀가는, 주거 침입이다 이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디지털 도어락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달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초기화돼요. 그리고 제실 센서를 넣었어요. 근데 심박동으로 제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개별 에어컨 끄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환경오염도 너무 심각하고 전기세도 심각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제실하지 않고
1분이 지났을 때 에어컨을 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관제가 지금 이제 원격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 놓았고, 우리 시니어 분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또 고시원이 되게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대형 병원 근처. 특히 아산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들 근처에 중증으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환자도 사시고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돌봐야 되는 보호자도 사시고요. 게다가 간호사 인턴도 살고요. 거기에다가 레지던트도 살아요. 의사도 살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저도 고시원 막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병원 근처에 고시원들은 의료진이 함께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도에서 쓰러져 계셨대요. 근데 응급조치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버타운이 굳이 막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건강 체크도 받고 함께 놀러 다니고 커뮤니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넥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호점은 그 마곡의 발산역에 또 계약을 해서 인허가가 지금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사에 또 들어가고 있고, 3호점도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또 계약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고시원 없애고 싶어 했어요. 올해 목표는 이제 사실 3개 호점을 오픈하는 거였는데 이제 벌써 달성을 했고요. 내후년까지 100호점, 그 다음에 300호점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슬리브는 독립생활을 억지로 쓸 수밖에 없죠. 유저가 들어오고 싶으면 독립생활 안 쓰고 싶어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즈니스들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빠르게 고속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내가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주거의 니즈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단기 오피스텔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 무보증 원룸 이렇게도 막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시원만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원룸도 조금씩 들어오고 계세요. 공실이 문제인 곳들은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미래는 서울에서 한 3개월 살고 프랑스에도 진출을 한다면 파리에도 2개월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들어와서 제주에도 한 달 살아보고 템플스테이도 한 달 살아보고 주거 고민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살아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은 그 성장 단계 4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조성을 했다면 직영점 먼슬리브가 오픈을 하고 직영사업, 가맹사업 개시하고 IoT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사람이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더 잘하는 일들은 전부 다 시스템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가맹사업 확대하고 2028년에는 엑시트, IPO나 M&A로 가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M&A 하면 우리 독립생활을 누가 사고 싶어 할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것처럼 봤을 때 야놀자 여기왔더니 1단위 숙박 여행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결제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결제가 붙어 있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직방 다방은 어때요? 결제가 없어요.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중개사한테 연결돼서 중개사한테 또 집을 보러 가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직방 다방은 야놀자 여기어때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낮습니다. 결제가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훨씬 높아요. 근데 독립생활은 어때요? 결제가 있죠. 직방 다방이 하는 뭐 24시간 룸투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야놀자 여기어때 얘네들이 IPO하고 조금 더 거래 키우고 싶을 때 어떤 기업이 인수하는 게 괜찮을까 했을 때 독립생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그냥 IPO로 갈게요. 우리 M&A 할게요. 작년에 26억 정도 거래액을 했고 올해는 40억 정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 지원을 할 준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그 경쟁을 하면서 저도 계속 이 고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그 투자자 찾아가서 막 10분간 발표하고 10분간 질의응답할 때 질문은 받으면
이게 다 공격처럼 느껴지거든요. 오, 잘했다, 투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데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를 써서 얼마의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몇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주눅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10번을 도전을 했으면 거절이 8번이고 2번은 승낙이구나, 20%는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빨리 10번을 하는 게 맞겠다. 여태까지 저희가 한 40억 정도 4년 동안 쓰면서 지금 이렇게 기반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15억 정도가 정부 지원 자금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보같이 도전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나 뭐 상표권 같은 것들도 계속 내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 기업의 미션은 주거 고민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살아보는 세상.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3가지 임팩트를 창출을 하는데, 공간의 가치를, 공시를 채워서 밸류를 높이고, 2번째로는 1인 가구의 지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3번째로는 시니어들,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 이 3가지 임팩트로 더욱더 이제 성장하는데 목숨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